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매립을 위한 준설로 새만금호가 죽음의 호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준설로 새만금호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바닥에는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층과 죽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에 4조 원이 투입된 새만금호가 생명의 호수가 아닌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을 이유로 익산 운암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올해로 12년째입니다.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남아있는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민선구기 익산시에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선구기 익산시가 약속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주요 분야별로 7개로 구성되고 시민위원 70여 명에 대한 위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협의체가 전시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등 도내 10곳에는 폭염주의보가, 김제와 남원 등 도내 4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완주와 임실 등 동부권을 제외한 도내 9곳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전주와 정읍은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 매립에 사용되는 토사의 대부분은 새만금호 바닥에서 퍼올린 흙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바닥에는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층과 죽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질 개선에 4조 원이 투입된 새만금호가 생명의 호수가 아닌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쉼터와 남북로 사이에 위치한 새만금호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퍼낸 토사가 새만금 809 매립지 조성에 사용됐습니다. 현재 새만금 매립에 쓰이는 토사의 대부분은 새만금호 바닥에서 퍼올린 흙입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준설입니다. 한때 2m 안팎 끼던 수심은 지금은 8m를 훌쩍 넘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준설 지역 바닥의 펄은 시커먼 퇴적토로 뒤덮여 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새만금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바닷속 환경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물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층이 형성됐고 바닥에는 검게 변한 이른바 죽펄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모래 성분이 많았던 수역이지만 준설 이후 물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퇴적물이 쌓였고 결국 지금과 같은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준설한 장소는 다 썩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할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수심이 원래 얕게 2m든 3m든 이렇게 되던 장소를 거의 10m에 가깝게 준설을 하다 보니까 물흐름이 정체돼가지고 다 썩게 됩니다. 새만금은 절대 준설을 하면 안 되는 장소임에 불구하고 꾸준히 준설을 하는 정책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루 2차례 해수가 드나들고 있지만 깊어진 수심 때문에 바닥까지 충분한 해수 교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성층 현상은 심해지고 바닥은 생물이 살기 어려운 데드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구를 상시 개방해 해수 유통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준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4조 원이 투입된 새만금호. 하지만 지금 이곳은 죽펄과 죽음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본격화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전북특별법 개정과 메가특구, 아리백 산단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특수목적 법인 설립 이후 내년부터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전의 플랜트 구축에 착수해 오는 2029년까지 핵심 설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로봇 제조 공장과 수소 시범 도시 조성은 오는 203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전북성장공사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전문기관의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설립 방향과 역할을 구체화한 뒤 도민공청회와 조례제정, 행정안전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10건이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10건 가운데 5건을 인접경찰서나 도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관 사건들도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명 향찰의 문제점이 불거진 가운데 도내 경찰의 24%는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같은 경찰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전체 5,136명 가운데 24%인 1,223명입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지역유착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군산 공공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일부 시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활용 비용이 2억 7천만 원 수준인 국유지가 있는데도 일부 시의원들이 감정가 16억 원인 특정 사유지 매입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사유지가 국유지보다 더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정 사유지만 고집하는 것은 사적 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남석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6일 로컬푸드 관련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장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취하할 의향이 없으면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인사상 강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익산시 의회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붕괴 위험을 이유로 익산 운암아파트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올해로 12년째입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아파트에 남아있는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민선국이 익산시에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모현동 운암아파트. 익산시는 지난 2014년 붕괴 위험을 이유로 운암아파트 130여 세대 입주민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12년째 같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현재 운암아파트에 남아있는 가구는 30여 세대. 주민들은 집을 떠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긴급 대피 명령 내린 뒤로도 저희가 지금 한 10년도 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 아파트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개인의 그 사유를 행정처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권리 주장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이제 이곳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긴급 대피 명령 조치가 장기화돼 빈집이 늘어나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은 다음 달 최정호 시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 분, 두 분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입장이 돼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기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빨리 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행정이 시작한 문제인 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익산시가 졸속적인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는 게 문제이고요. 그런데 익산시가 내린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이 책임을 오로지 주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익산시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돕겠지만 사유재산이 걸린 문제인데다 주민 간 의견도 엇갈려 빠른 해결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12년째 제자리 걸음인 운암아파트.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민선국이 익산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오늘 문성효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가 이뤄진 주요 사업은 새만금 1권역 산업용지 확대와 새만금 산업용지 4909 조기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내 새만금 신항 제외,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새만금 남북 삼축도로 조기 건설 등 6개 사업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 건설 촉진법과 항만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항만으로 별도의 계획체계를 적용받는 만큼 계획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기존 부지 대신 납포면 국유지에 새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사유지인 기존 보호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납포면의 국유지를 매입해 새 보호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보호센터는 오는 2029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군산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체 부지로 검토된 납포면은 지역 주민들도 보호센터 이전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5극 3특 기반 관광권 정책에 맞춰 관광산업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관광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전북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 관광 소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북연구원 정책연구와 시군 협업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내년 3월 기본 구상안을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말 글로벌 K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동이 국립식량과학원과 데이터 기반 노지콩 정밀농업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대동은 지난 4월부터 10헥타르 3만 평 규모의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센터에서 노지콩 정밀농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동은 이번 과제에서 자율주행 트랙터와 스마트 작업기를 활용한 들력 단위 정밀 농작업 실증, 드론 기반 원격 탐사 모니터링을 맡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4년 동안 50헥타르 이상 15만 평 규모의 노지콩 재배지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의회가 전북도의 2차 추경 예산에서 12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업을 보면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도시명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삭감했다며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민선국이 익산시의 시정 목표가 익산 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입니다. 익산시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7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시민위원은 70명이 넘습니다. 이들 협의체가 전시 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생성해낼 구심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민선국이 익산시의 시정 목표는 익산 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입니다. 대표 시책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내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시민위원 모집에 나서면서 민관협의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모두 7개로 참여할 시민위원은 74명에 달합니다. 재정대전환 추진단을 비롯해 스포츠 리본 협의회,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 K컬처허브 추진단, 미래산업대전환 기업유치 추진단, 익산역 및 원도심 소생 추진단, 함께 그린 익산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주요 분야에 걸쳐 구성되는 만큼 지역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늘어난 부채와 축제 변화 필요성, 로컬푸드 운영 갈등, 익산역 개발 속도 확보 등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월까지 각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모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우선은 이제 회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이들 협의체가 익산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체는 늘 운영돼 왔던 상황. 하지만 생활민원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는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민선국이 익산시가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행정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이게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받아서 시정 운영을 하겠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인 익산시의 민관협의체들. 전시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생성해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의 50대 남성이 발열과 다리 부종, 수포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확진됐습니다. 올 들어 도내 첫 확진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양식장에서 일하다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군산 수송동과 지곡동 등을 중심으로 건물이나 전등이 흔들렸다는 유감 신고 5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시 남쪽 23km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으로 도내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익산시가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차를 투입했습니다. 살수차는 익산역 일대를 비롯해 중앙로와 무왕로, 함여릅 등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도심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하루 2차례 이상 순회합니다. 익산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참여 학생은 3만 9천여 명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겼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44만 9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구성비는 25.6%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인구의 중앙값을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4년 49.9세에서 지난해에는 50.5세로 높아졌습니다. 부안 하섬에서 조개를 캐다가 밀물로 위험에 빠질 뻔했던 해루객들이 구조됐습니다. 부안해경은 29일 오전 10시쯤 부안 하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객 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밀물 시간대를 맞아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제에서 온 이들은 물때를 모른 채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도내 토지의 30% 이상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토지의 외지인 보유 비율은 34.6%입니다. 전국 평균인 43.7%보다 9.1%포인트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외지인 토지 보유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과 충청, 경북, 전남 순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지역 초등생들이 국가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국가유산 해설사로 활동할 초등학생 25명을 위촉했습니다. 어린이 해설사는 8월 15일과 16일 등 특정 시간대에 옛 군산세관 본관 등 국가유산 4곳에 배치돼 관람객들에게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게 됩니다. 익산 출신 국악인 김유라 씨가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국악인 김유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 씨는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차세대 소리꾼입니다. 화순 전국 국악대제전 대상과 마한 전국 가요제 대상 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레이트 익산 아리랑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바닥분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닥분수 운영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피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옥야 라이온스 클럽에서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삼계탕과 냉동 핫도그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익산 행복나눔 마켓을 통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